하면 되냐? 56쪽입니다. 원해방정식이고요. 자, 요 원해방정식에서 일단 원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원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예요. 기준이 되는 한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거리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한 점을 뭐라 부를 거냐?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같은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A,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A, B와 X, Y라는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 얼마여야 돼요? 반지름이 R이어야 되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기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상수 홀로 된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원의 방정식이고 어떻게 읽을 거냐? 중심의 x좌표가 a고 중심의 y좌표가 b고 즉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거냐? 중심이 2니까 x좌표가 x-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 식이 있겠죠.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4는 0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물어볼게. 문제에서 얘로 많이 줄까? 얘로 많이 줄까? 일반형으로 훨씬 많이 주겠지.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일반형에서 무슨 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일단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형을 보고 표준형을 딱 봤더니 일단 원의 방식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1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반지름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되고, 얘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씩 그거는 잠깐만. 그거 어디 갔지? 예를 들어서요. 방정식 E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인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일단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2로 나눠서 는 하고 k 넘겨서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x끼리 모아요. y끼리 모아요.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4. 4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에다 4 넣어줬으니까 여기다가 또 4 넣어줘야 되겠지. 자, 여기도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지. 2분의 k는 10보다 작다. 이러한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처음에 연습할 때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x 따로 y 따로 놓으시고 상수항을 일단 이항시키세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해야 되나 했을 때 좌변 공변 똑같은 걸 더해주시면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연습해야 될 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땐 요걸 찾아야지 뭘 찾냐, 중심과 반지름이 보여요. 여기서는 바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y는 3x-5라는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1,2와 5,-1을 지난대요. 원은 찾으래요. 원의 방정식. 그럼 봅시다. 일단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중심을 미지수로 설정할 건데, 중심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a, 3a-5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x-a의 제곱 플러스 y-3a 플러스 5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얘네를 지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1,2를 지난대요. 그러면 1-a의 제곱 플러스 2-3a 플러스 5의 제곱은 r 제곱이고요. 두 번째 얘를 지난대요. 5,-2. 그러면 5-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3a 플러스 5의 제곱은 r 제곱이겠죠. 그럼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더하기, 자 얘는 3a 플러스 3이겠지. 그럼 9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9. 근데 왜 저 3a 18이지 플러스 9는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하면은 10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0은 10. 저거 7 아니에요? 3 옵치는 마이너스 1로 했어요. 쏘리 3a 플러스 7이네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요. 그리고 그럼 9a 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25. 뭐였지? 49는 정리합시다. 10a 제곱 마이너스 44a 플러스 50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넘기면 40. 자 얘입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자 얘는 얘가 3 마이너스 3a네요. 플러스 9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는 정리합시다. 10a 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34는 10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아니지. 왜 이러지?
계산이 안 되네. 잠시만요. 그냥 50으로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16 A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10, 16이죠. 은 0. 따라서 A는 1. 이거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중심이 1,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요. 그러면 반지름 찾아야 되잖아.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겠지. 얼마겠어? 반지름 4라겠지.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을 미지수로 잡았을 때는 미지수 설정하신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얘 가지고 뭐까지도 나올 수 있냐면 세점 A가 0,0, B가 2,2, C가 마이너스 2,6이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즉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자, 일단 세 점을 보면 원 이렇게 그려놓고 뭐야 여기가 0,0야, 여기가 2,2, 여기가 어쨌든 그냥 쉽게 A, B, C라고 해봅시다. C가 나올까?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이으니까 뭐 나와요? 삼각형 나오지. 그럼 이 원을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은 뭐겠어? 외심이겠죠. 삼각형 A, B, C. 따라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 그 원의 중심이 뭐다? 삼각형의 외심이다. 해서 외심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외심은 어떻게 찾나요? 첫 번째, 중심을요 A, B라고 잡고 얘와의 거리, 얘와의 거리, 얘와의 거리 갖다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 뭘 구할 수 있냐? 외심은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럼 AB의 기울기 얼마니? 1이거든.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다면 얘의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고 얘의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얘의 수직 이등분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이 1,1이겠죠. AC의 중점은 마이너스 1,4일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돼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뭐겠어? 외심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0x 풀 마이너스 3분의 10은 0,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겠네요.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뭐겠어? 반지름 루트 2겠죠. 따라서 원의 방식이 선생님 저 3분의 아닌가? 4x 아 미치. 이상해. 왜 그러지? 3분의 3 맞지? 그러면 틀렸네. x는 몇이겠어요? 2분의 5겠죠. 마이너스 y는 2분의 5네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냐? 2분의 5. 근데 쌤 저 궁금한 게요. 꼭 A랑 해야 돼요. 그 아니 상관없어. A가 그냥 원점이라서 얘가 싫어서 그냥 B 싫어 해서 상관없어. 얼마냐? 그럼 2분의 5, 2분의 5지. 1날 2분의 5루트이겠네. 왜냐면 직각이 등등이잖아요.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1 나눠. 그럼 맞지. 그럼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니까 여기가 루트 2 곱하기 2.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네. 그럼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제 제곱은 얼마니? 4분의 50이지. 2분의 20.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외심을 구하는 건데 외심을 구할 때 좌표로서 길이 같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방을 배웠으니까 수직이동분석을 하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특이한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뭐냐면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할게요. x축으로 할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원의 중심이 a, b예요. 반지름은 누구랑 같을까? b. 그치. 중심의 y좌표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b랑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겠지. 왜? 얘가 밑에서 접하고 있으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y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했어? A가 그치. 중심이 a, b면 이 길이가 뭐라고 같아? 절대값 a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그러면 동시에 접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1, 4오면, 2, 4오면, 3, 4오면, 4, 4오면 때를 보면은 자, 중심의 x좌표가 뭐랑 같아요? 반지름이랑 같고 중심의 y좌표도 반지름 같아요. 그럼 이 1, 4오면에서는 중심이 r,r이고 반지름이 r이죠. 얘는 절대값은 r이지만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r이고 반지름이 r.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반지름이 r. 얘는 r, 마이너스 r, 반지름이 r. 해서 원방이 1, 4면에서는 이렇게 작성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r 제곱은 r.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지에 따라서 이 중심과 y좌 반지름의 좌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요. 동시에 접한대요. 그럴 때 A, B일까? 봅시다. 그럼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는 b 마이너스 7. 자, 여기다 필요한 거 a제곱. 여기 필요한 거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인 것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얼마일까? 어느 사분면인지 안 나왔어요. 그 뜻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일까? 3. 그럼 r제곱은 9겠지. 그게 누구겠어? 얘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9 플러스 b 플러스 2가 9여야 되니까 b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축에 접하는 방정식 구하실 때 처음에 잘 안 보이시면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 풀 때 평면좌표나 직방이나
원방 같은 경우가 대부분 문제에서 그림을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 대충이라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그려서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그리는 연습 하시는데 요 그려서 푸는다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고등학생 대회는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종이에다 푸는 애, 패드에다 푸는 애. 신기하게 이 패드로 풀 때는 기가 막히게 도형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시험 봐서 시험지로 풀 때는 더럽게 못 풀어요. 왜 그럴까? 패드는 도형이 진짜 잘 그려져. 그래서 눈에 보이거든. 근데 패드로 쓰다가 종이에다 그리려니까 개발서를 그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종이로 풀 때도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종이로 볼 거기 때문에. 해서 요 도형의 방식이나 도형의 문제 풀 때는 꼭 대충이라도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자. 요거 연습 정도는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도형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할 텐데요. 그래프 도형이 나오면 문제에서 길이, 각도, 좌표 등을 제공할 거거든요. 얘네를 그림에다가 다 표시하는 연습도 해주세요. 표시를 해놔야 보이지 글자로는 안 읽혀요. 그 두 개는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해줄 테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64쪽까지 푸시면 되고요. 요 수업 내용은 녹화해 놓은 거 올려줄게요.